김건희 잠깐 명품백 발언 중지해 수수 주세요.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혹시 본인 가족이 명품백 받아오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방송장악 청문회도 권익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 부위원장이 물러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권익위 내부 직원들의 좋지 않은 분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누가 죄인인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망 며칠 전 고인은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고인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면서 잘못은 누가 했느냐고 적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과정에서 이 이슈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여야 설전이 벌어졌고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권익위는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잠깐 명품백 발언 중지해 수수 주세요.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발언 지금 중지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 양독자 조용히 하세요. 살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께서 송석준 의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살인죄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사과를 받아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이크 전현희 꺼주세요. 의원님 자, 그리고 저 과정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부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성석준 의원, 김건희 그렇게 보호해서 되겠어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다.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다 오히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김유정 오신환 위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이제 오늘 법사위 청문회가 검사 탄핵 청문회였죠. 예. 그래서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를 좀 따져보자 이런 거였고 오늘 청문 대상이 김영철 전 반부패 2부장인가요? 중앙지검에 대한 탄핵 청문회였는데 이제 왜 관계없는 권익위 국장의 그 안타까운 사망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사유를 따져보면서 그게 대체적으로 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예.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이랄지 주가 조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 크게 큰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연장선상에서 명품백 관련한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당사자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문정 검사 외에는 뭐 관련 검사도 또 당사자인 뭐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출석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로 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에는 발언 중에 송석준 의원의 계속되는 뭐 그 발언 방해
행위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의 이제 저런 발언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과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첫째.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과도하게 나간 면이 있다. 국회 안에서 이제 서로 조금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공방하는 가운데 조금 표현 문제가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또 한편의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사실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가 전 정권 탓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탓이었고 뭐만 하면 그냥 다 전 정권 탓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야당 탓, 민주당 탓. 민주당이 지금 공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데 예. 그에 앞서서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왜 모든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발언 하나만 놓고 지금 이렇게 야당이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한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국회 불러내서 뭐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공직사회를 붕괴시킨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위에 책임자들을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면죄부 주고 우리가 최혜병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 다 면죄부 주고 실무자들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일어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전국에는 민주당 야당 탓이라고 몰아가는 이것 또한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비록 이 거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제대로 뭔가 석연치 않게 일처리를 한 권익위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디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은 있다. 예. 전 개인적인 생각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직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또한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과도하다.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의 앞에 정치권이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뭐 국회에 지금 정쟁으로 점철돼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서만 의정활동을 했는데 정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예. 언제까지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정쟁으로 일관할 것인지 좀 안타깝고요. 먼저 양심에 괴로워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부당한 외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 예. 수사기관에서 좀 명백하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는 저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저렇게 거친 단어들을 쓰면서 싸움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배출된 그 자당의 의원들을 조금 설득하고 중재시켜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배출된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당 편을 들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비판하는 입틀막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지금 의원들의 발언권을 어떻게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발언 중지라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습니까? 같은 헌법기관. 삼선이라고 위원장이라는 자리만 부여받았을 뿐이지 헌법기관의 대표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오버센스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입틀막을 하는 상임위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표현하고요.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뭐 본인의
뭐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다만 아시다시피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이 또 발언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 서로 싸움으로 점철된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좀 국회가 이성을 찾고 합리적인 좀 이렇게 대화들을 통해서 100보 못 나가면 50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정말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국회 과방위에도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전에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권익위 국장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직 권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 방통위 원장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주제와는 좀 별개의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부패 방지 분야 및 권익위에 애정과 전문성을 가졌던 한 공직자가 윗선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윗선은 누구입니까? 본인 포함되시죠? 유가족들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던 양심적인 공직자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달리 계속 이 질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자, 김보엽 의원님. 어차피 뭐 증인이 나왔으니까 상임위의 구분 없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청문회의 소집에 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청문회 주제가 언론 장악 관련된 거니까 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청문 대상자가 최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 국장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김태규 부위원장과도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장관급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이 권익위 김 국장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 현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국장 자결 이후에 정승윤 현 부위원장이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대행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만큼 아주 이번 청문회와 상임위와 무관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인에 대해서 훌륭한 공직자였다라는 표현을 썼고 순직 처리와 사후 표창 및 승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승진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조차도 아깝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 국장님께서 왜 자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밝혀주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가족들도 사실은 말씀은 못하시지만 그것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주어졌길래 도저히 그거를 심리적으로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을까? 예. 이거를 밝혀야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단을 내릴 당시에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지금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은 의결권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부담을 안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요, 법안을 심사할 때도요,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법안에 대한 기초 내용을 써서 올려요.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국장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외압을 줘서 편향성을 있게끔 올려라
라고 했다면은 이분은 양심적인 가책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만 권익위가 바로 씁니다. 이거 진상규명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뭐 지금 승진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조사 대상이에요. 이거는 넓게 봐서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사퇴한 그 정승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될 분들이에요. 예. 제3의 기관, 사법경찰권을 가진 제3의 기관이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을 했는지 혹은 그런 이유가 없었는지 이런 것부터 밝혀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유철한 위원장이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고인에게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권익위가 고인에게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압력을 가할 이유도 없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풀어야 될 부분이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나온 입장이란 말이에요.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공직자였고 뭐 승진, 표창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 훌륭한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에 20년 넘게 한 전문가의 얘기를 왜 묵살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종결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양심에 반하는 일 때문에 괴롭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인들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하고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것 때문에 부위원장하고도 많이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의결권이 없어서 운운한다고요? 정말 이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합니까? 인터뷰에서. 반성하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회에서 지금 오늘 저런 사달이 난 것인데 조금 더 양심에 찔리는 구석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더 절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오신환 의원님. 이제 이게 어쨌든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수사도 이어질 수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의 뭐 청문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유가족들은 어떤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떠든다고 해서 아무것도 밝혀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좀 차분하게 수사기관에서 또 자체적인 조사들을 통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거칠게 언사하면서 싸우게 되면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파악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치권이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면 뻔하잖아요. 지금 여야가 그냥 모여서 맨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으로 5명이 주변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인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뭐 네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태도입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